안녕하세요. 끄적끄적 적어보는 소방일기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소개드렸던 정의와 수조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가압 송수장치 부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가압 송수장치 방식으로는 펌프 방식, 고가 수조 방식, 압력 수조 방식, 가압 수조 방식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 송수장치 설치 기준 17가지를 보겠습니다. 이때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해야 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됩니다. 두 번째,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에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세 번째,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 송수 장치에는 물올림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물올림 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하고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리터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가압 송수 장치에는 옥내 소화 전 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설비와 겸용으로 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 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 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펌프의 토출축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토출축 플랜지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높거나 수직 회전축 펌프의 경우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가압 송수 장치에는 전격 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 펌프의 경우 그러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가압 송수 장치에는 최저 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 펌프의 경우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 충압 펌프를 설치해야 됩니다. 충압 펌프의 토출 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 적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a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 송수 장치의 전격 토출 압력과 같게 하고 충압 펌프의 전격 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충압 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옥내 소화전이 각 층에 한 개씩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 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펌프의 토출 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 적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a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 송수 장치의 전격 토출 압력과 같게 한 경우 충압 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내연기관, 즉 엔진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됩니다.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 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 설비를 갖춰둬야 합니다.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되 30층 이상, 49층 이하의 경우 40분, 50층 이상의 경우 60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11번째,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즉 압력 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리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12번째, 가압 송수 장치가 기동된 경우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충압 펌프의 경우 그러하지 않습니다. 13번째, 가압 송수 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항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충압 펌프는 제외합니다.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해야 되고 펌프 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14번째, 특정 소방 대상물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 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 압력이 0.17M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L/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옥내 수화전을 사용하는 노즐 선단의 방수 압력이 0.7MPa를 초과할 경우 호수 접결구 인입 측에 감압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때 동시 사용하는 수화전의 개수는 2개 이상일 경우 2개로 하고 호스릴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15번째,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 수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 개수에 130L/min을 곱한 양 이상으로 해야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설치 개수가 2개 이상일 경우 2개로 해야 됩니다. 16번째, 기동장치로서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고, 다만 학교 공장 창고로서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는 기동 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 수화전 함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7번째, 학교, 공장, 창고 시설로서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에 옥내 수화전 함 내에 기동 스위치를 설치한 경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즉, 예비 펌프를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예비 펌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두 번째,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세 번째,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네 번째,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다섯 번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이거는 옥상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과 비슷하니 비교하여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고가수조 방식의 경우 수위계, 배수관, 급수관, 오버플로우관 및 매너를 설치해야 되고, 압력수조 방식의 경우 수위계, 배수관, 급수관, 급기관, 맨홀, 압력계, 안정장치 및 압력 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마지막 가압수조 방식. 가압수조의 압력은 규정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되고,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해야 됩니다.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럼 가압송수장치 부분은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옥내 수화전 화재 안전 기준 중 배관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끄적끄적 적어보는 소방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